네, 2023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이심송심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송영길 당대표 될 때 현금을 뿌린 사건. 이게 왜 일어나느냐? 제가 한번 제목으로 뽑아 올렸지만은 우리 정치권,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요, 매관매직의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진짜 매관매직입니다.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사건이 아니니까 사과를 했겠죠. 자기 사건에서는 사과를 안 하죠. 물론 그 전에 아들이 뭐 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그건 아직 뭐 그러고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또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현금을 받았다고 거론된 10명 내지 20명의 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당황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지금 6천만을 박우석 씨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노웅래 의원은 체포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난 다음에 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 문제가 나오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야 할지 아니면 반대해야 될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겁니다. 이제 만약에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매관매직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래, 나는 걸렸어.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안 해? 하면서 마구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구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관매직. 매관매직의 사실이 이게 구조적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돈 봉투 받은 사람 중에는 7인회 등 친명계, 이재명계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명단이 돌고도 있어요. 근데 아직 검찰은 수수자를 특정하지 않았죠. 윤관석 의원, 무슨 의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뿌리는 데 참여한 사람들 같은데 받은 사람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 도는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죠.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 이정근 씨 변호인 페이스북에 있는 걸 소개했는데 이정근 씨가 구속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누가 민주당에서 거론됐냐 그런 이름만 구하려고 했다. 정작 이정근 사건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져서 민주당에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변호인이 일가를 했죠.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큰 줄기는 9,400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마련한 강래구 씨가 어떻게 하느냐겠죠. 강래구 씨는 일단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근 전화기에는 강래구 씨가 8천만 원을 만들어 온 걸로 돼 있는데 누구한테 만들었느냐? 이 양반이 이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 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죠. 수자원공사는 참 그게 이 4대강 문제랑 또 연결이 돼요. 2021년인가 섬진강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는데 그게 이제 환경 차원에서 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관리하게 되면은 뭐 약간의 녹조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버티는데, 그런 거 없애는 게 신경 쓰다 보게 되면은 이 풍수에 대한 대비가 엉망이 돼가지고 큰 피해가 납니다. 저 지금 이번에 이제 뭐 비가 많이 최근에 와가지고 가뭄이 해소됐지만, 요 전까지도 가뭄이 심각할 때 이 물을 환경 차원에서 아직도 문재인 정권 때 만든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 정부에서 이 수자원공사에 많이 힘이 실렸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위원은 자기 부하 직원은 적어도 직급상,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는 사장과 동급이고요. 사장이 제대로 감시하는지 감시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권에서 파견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보위부요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돈을, 자기 돈은 아닐 거고 만들어서, 또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난리가 나겠죠. 그 사람들은 왜 줬느냐, 그 사람들 또 뭐 자기 돈, 개인 돈을 줬을 때도 이유가 있을 거고, 회사 돈이나 조직의 돈을 빼줬을 땐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이 나오면서 이제 풍비박산이 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이 폭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예상을 했던 거고. 이 송영길 씨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밝혔는데, 연합뉴스하고 전화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히 설명했고 또 얘기도 들었다. 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이해했는데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하면서 조만간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더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 검찰이 조사한다니 그 결과를 보고 나도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들어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매간매직, 민주당에 만연된 바로 그 시스템인데, 그런 거예요. 자, 돈은 필요하죠. 조직원들을 움직이려면. 뭐 당에서는, 당 조직은 기업이 아니고 하니까 당비 낸 거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거 갖고 뭐 당은 움직이지만 내가 당에서 당대표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 캠프에 온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이제 후원금으로 들어와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충분히 자기 생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정치가 생업이 되면 안 돼요. 정치에서 먹고 살겠다, 그건 뭐 당뇨 정도라면 모를까. 진짜 국회의원 될 사람들은 자기 돈은 충분히 풀어서 캠프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후원금을 끌어올 수 있거나, 합법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측근이라고 인정을 해서 좋은 자리에 보내거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공천을 해주면 되죠. 이번에 이정근 씨는요,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가능성이 좋은 서울 서초에서 3번인가 출마했었죠. 그리고 그쯤 하게 되면 한이 맺힐 겁니다. 어디 저 호남이나 강북, 서울에서는 강북 이런데 공천해주면 좀 쉽잖아요. 동작 같은 경우는 아주 항상 민주당이 되는 데인데, 그런데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뭔가 역할을 해야 되죠. 돈을 만들어서 전달하거나, 누가 만들어 온 거를 자기가 갖다 드리거나, 이정근 씨는 자기가 갖다 드렸다는 그런 거죠. 윤관석 의원한테. 이게 결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뭘 받느냐, 사무총장 받았지만은 내년에 만약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어디 좋은 지역구를 공천받을 수도 있는 거죠. 꿈을 이루어지는 거. 아주 쟁쟁한 실력이 있어서 바로 글로 간다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보면요, 양이원영이니 윤미향이니 이런 사람들, 참 그거 무슨 사회 무슨 운동한다고, 위안부 뭐 어쩌고 뭐 탈핵 운동한다고 하면서 사실 나라를 망치는 그런 운동, 좌파 운동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비례대표 앞번호 받아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여성을 많이 할당한다고 할 때 여성으로서 비례대표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돈 쓰는 사람들은 돈 많이 씁니다. 뭐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 공천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 비례로 가야 되는데 양이원영, 윤미향 같은 사람들은 특히 윤미향은 지금 보니까 범죄인이잖아요. 근데 척척척 가는 거 봤을 때 그냥 당뇨로 있던 사람은 참 얼마나 그게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만들거나 돈을 만들어 왔을 때 그걸 중간 전달책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돈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고. 이 결국은 다 민주당에 이게 참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게 했다는 게 저는 진짜 못마땅해요. 야당일 때는 당을 이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당 시절에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참 빼박도 못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분당이 되고 폭망이 돼서 분당이 된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이재명 씨가 친문계인데 문재인 쪽에서 이재명 씨를 후계자로 찍었다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돈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를 후계자로 해서 밀어줄 때 보게 되면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 대통령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도 티격태격했지만 민자당에서 YS가 후보가 되니까 YS한테 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노태우 씨를 잡아놓게 되죠. 그때 보니까 노태우 씨도 자기도 거둔 돈 중에 4천 몇백만 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죠. 4천억 원이었죠. 4천 몇백만 원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다 그런 시절에 이제 야당 계통, 민주당 계통에서는 참 공천권 갖고 돈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후에 YS 때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이제 뭐 국민 경선 뭐 어째 가지고 이제 돈 없는 선거 하다가 쫙 만들어 왔는데 민주당 주장으로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 온 사람들 이 사무총장이 되고 부총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도 계속 무식방구했는데 대장동이 저수지 아니었느냐. 당신이 문재인 계열하고 다투고 스스로 이제 후보로 쟁취해 올라왔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만들었겠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화천대유 사람들이 받았던 그 막대한 돈이 과연 화천대유한테만 갔겠느냐. 이제 거기에 지금 쏠려 있고 이미 유동규의 진술로 몇억 원은 정지상한테 갔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 가서 뿌렸다. 유세를 뭐 홍보를 하게 뿌렸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당 쪽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 또 그때 그런 돈을 만든 사람들은 당에서 한 자리를 하거나 공사의 사장까지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공사에도 감사는 아직 요직이고 사회이사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별로 언론에서 주목 안 하니까 그런데 꽂아주면 또 나름대로 쏠쏠하게 뭘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리 있으면서 청탁 받아가지고 공사에 압력 넣어갖고 어느 업체로 바꿔주고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뒷돈 받고 이렇게 해서 부정부패의 이 고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만 터져서 잡히면 주르륵 잡힙니다. 이제 강래구 씨가 만약에 1억 원 8천만 원 만든 게 어떻게 만들었냐 해서 들어가면은 만약 그게 나온다면 주르륵 나올 거예요.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 이걸 여당 때 했어요? 왜 여당 때? 기업체에 가게 되면은 이 임원들한테 당신이 이거 사업 따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연봉도 많이 주고 사업 추진비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추진비를 써갖고 이제 따갖고 와서 잘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임원 중에서 승진을 하고 못했으면 잘리고 그러는데 이런 당에서는 봉급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돈을 끌어와야만 자리를 주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매간매직이 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방식을 끌고 왔다는 건 좋은데 봉급도 안 주면서 매간매직을 한 게 이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매간매직 차원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매간매직은 정치권에 특히 호남 베이스를 한 민주당에 만연되어 있는 매간매직은 이참에 잘라야 됩니다. 물론 저 국힘당 쪽에서도
영남에서 공청되면 100% 당선되기 때문에 거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참에 잘라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